이제 암호화폐를 뭘 사야 되냐, 뭘 골라야 되냐. 근데 이제 본론을 지금부터 얘기를 좀 드리면, 솔라나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솔직한가 이거? 지금 이제 촬영 날짜가 2023년 12월 26일인데 일단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올랐고, 사실 솔라나에 대한 관심은 2021년 이제 상승장 때도 있었죠. 그때도 굉장히 많은 VC들이 투자를 한 체인이었고, 그러니까 2020년, 21년은 크립토 업계로 보면 굉장히 이제 한 획을 그었던 시기인 것이, 전까지는 미국 소재의 VC들이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의 메카가 미국 쪽이잖아요. 그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나오면서 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거의 그 VC들이 안 들어간 VC가 없다고 할 정도로 솔라나에 많은 관심이 이제 모였었죠. 뭐 그게 이제 먹히는 거니까, 이더리움 킬러 해서 진짜 이더리움을 킬링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솔라나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더리움 킬링을 하는 거냐면 시가총액으로 앞지르는 것이 상황인 건데,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죠. 아야 코인 만들었는데 이더리움보다 시총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그냥 뭐 말만 한 게 아니라 두 가지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도 안 되게 속도가 빠르다. 두 번째로는 또 말도 안 되게 이더리움에 비해서 수수료가 낮다. 이더리움 편에서 제가 이제 설명 잠깐 했었는데, 이더리움은 속도를 빠르게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에 가깝다. 더 중요한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솔라나는 그 철학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노드 숫자가 일단 적고요. 채굴하는 방식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 기준이에요. 블록 기준이면 시간이 엇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라나는 채굴 방식이 기준 잡는 애가 있어요. 기준! 막 이러면 쫙! 그래서 빠르게 속도가 진행될 수 있죠. 지금 제일 핫한 암호화폐가 솔라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디지털 시대에 제일 적합한 지불결제 수단이 암호화폐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디지털 시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전환 속도,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앞으로의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를 뭘 사야 되냐, 뭘 골라야 되냐, 이런 걸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본론을 지금부터 얘기를 좀 드리면, 앞으로의 시대는 AI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AI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을 벗어나서,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 대부분의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최종 결정을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PD님한테 돈을 보내야지, 그러면 내가 이제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 역할을 개인화된 AI 비서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세상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트랜잭션, 거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계가 트랜잭션을 막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뭘 시키겠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얼마에 팔아놔. 그럼 이제 기계가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가 조건이 딱 맞으면 팔고, 지금 더 좋은 조건이면 뭐 홀딩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겠죠, 이런 시대에는.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하는 코인이, 언뜻 생각나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코인이 솔라나죠. 그래서 솔라나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솔라나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코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속도와 수수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빠르고 경제적인 그런 체인이고, 좀 약간 사연이 있는 코인이어서 그걸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 유명해진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FTX라는 거래소의 수장이었고,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VC의 수장이기도 했는데, 이 인물이 사실 솔라나의 거의 쩐주, 뒷배 뭐 이렇게 이제 인식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2022년 11월에 이제 FTX 거래소가 파산을 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솔라나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 얘네가. 근데 이제 파산을 했으니까 채권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솔라나 토큰이 나오겠죠. 그래서 솔라나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솔라나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후원자가 사라진 상태고 1년 정도 거의 개발을 쉬다시피
말다시피 했던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회복이 됐고 역시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머지않아 솔라나에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인물이 하나 붙지 않을까. 내가 솔라나를 잘 키워보겠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겠죠. 그런 인물이 붙는다고 하면 가격적으로는 더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점도 있고 약점도 있죠. 빠른 속도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는 기존에 쓰던 어떤 것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보통 결제할 때 신용카드 많이 쓰니까 이 신용카드 쓰는 것처럼 코인을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솔라나 그렇게 쓸 수 있는 체인 중에 하나고요. 빠르다보다는 이제 수수료가 싸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디도스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이것도 명과 암이니까 2022년에 8번 블록체인이 터졌어요. 터졌다는 건 이제 멈췄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멈추는 블록체인 누가 써요? 이거는 거의 2017년이면은 폐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었을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제 탈중앙화 철학이 그때는 굉장히 셌던 때니까. 근데 이제 솔라나 자체는 원래 만들어지기를 탈중앙화 철학에 그다지 포인트가 집중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실용적인 이런 이제 맞춰졌었기 때문에 어쨌든 터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23년 1분기에도 한번 터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어떻게 터지냐면 디도스 공격 때문에 터집니다. 터지면서 불구하고 복구가 되나 봐요? 뭐 복구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디도스를 한정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복구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건 어떤 신뢰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런 거랑 아랑곳하지 않고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는 것이 이 체인의 어떤 지향점을 잘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현 시점에 일단 코인은 잘 가는 게 계속 잘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한 코인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 좋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업사이드가 높지 않아요. 이미 시총이 높고 개발될 게 많이 개발이 됐고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있는 DApp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명한 DApp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약점이 있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 체인 자체도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아직 이더리움 시총의 8분의 1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이더리움 킬러가 된다라고 하면 8배가 더 올라야 되는 거죠, 시총이. 그러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솔라나는 디파이나 NFT 쪽에서는 좀 돈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이 발전이 돼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에 비하면 너무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솔직한가 이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체인입니다. 알아두시면 피와 살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아마 1월 초 정도에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얘기니까 뭐 그거는 나름 신뢰도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통과되는데 이더리움 ETF를 통과 안 시켜줄 이유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분증명으로 바뀐 이후에 어떤 증권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 클리어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다음이 재밌는데 이더리움이 됐는데 솔라나가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함께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VC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러니까 오르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지금 대중적인 관심도 굉장히 고조된 상태고 이더리움 ETF가 통과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은 솔라나 아니겠어? 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인데요. 솔라나를 만들기 전에 이더리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초기에는 개당 가격이 200원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한 200만 원 넘어서 한 300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10,000배 오른 거죠. 자기도 이제 10,000배 벌고 싶거든. 이제 가장 편한 방법이 뭐겠어요? 이더리움 같은 걸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만들면 좀 심심하니까 이더리움이 못하는 게 뭐지? 보통 이제 이거는 사실 아주 엄밀한 구분은 아닌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블록체인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딴 게 아니고 1세대는 비트코인이고요. 2세대가 이더리움입니다. 1세대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2세대가 나온 거고 2세대에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3세대 그리고 3세대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4세대가 나오는 그런 컨셉이에요. 흐름 자체가.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솔라나에 투자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야 되는 약간 그런 재화의 성격도 있죠.
솔라나 일단 블록체인 너무 잘 퍼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일 것이고, 솔라나는 사실 지금 좀 오버밸류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코인은 펀더멘탈이 거의 없어요. 2017년에는 거의 완전히 제로였다고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코인의 펀더멘탈을 측량하는 어떤 이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 지갑 수라든지 네트워크의 어떤 해시 레이트라든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지갑 수,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지갑 수, 뭐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보통 이제 이게 커뮤니티의 활성화도하고도 연결이 되니까요. 솔라나 가격이 연초 대비 10배 올랐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네트워크 활성화도도 10배가 올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트워크 활성화도는 지금 수치로 보면 이제 11월 대비 12월이 50% 상승한 걸로 나오거든요. 솔라나 가격이 11월 대비 12월에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약간 오버밸류 됐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솔라나에 필요한 건 뭐냐면 내실을 다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디파이나 어떤 NFT 같은 생태계 같은 것들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솔라나를 실제로 사용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솔라나가 기능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모자라서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음 세대가 나오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대는 AI가 트랜잭션을 주도하는 시대가 될 거고, 이런 거에 특화된 체인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뭐 5세대 블록체인 뭐 이런 식으로 불릴 수 있겠죠. 뭐 솔라나 ETF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있을 것이고, 딱히 예정되어 있는 호재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요즘에는 솔라나 이외에도 아발란체, 뭐 니어, 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도 호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저평가가 뭐 호재였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또 호재가 꼭 있어야지만 뭐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솔라나가 정고점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정고점까지는 한 2.5배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는지 알고 사야 된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저도 갖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샀다기보다는 그냥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말씀드렸던 이런 것도 보고 있죠. AI 거래에 특화된 체인이 바로 저입니다 라는 어떤 브랜딩을 얘네가 할 것이냐, 빠른 속도로. 왜 이 얘기를 저희가 하냐면 10월인가 11월 정도에 있었던 국내 그 업비트 컨퍼런스에서 솔라나가 발표를 할 때 AI라는 키워드를 처음 꺼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발 논의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인 가격은 뭐 딴 게 없고 그럴싸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나오는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락장이 언제 오는지는 사실 코인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를 미리 내심 정해놓는 것이 좋고, 거기서 반드시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되면 요즘 쓰는 거래소는 대부분 이제 스탑로스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를 지정해 놓으면 그 가격에 오면은 알아서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손해보지 않는 투자, 이익이 난 이익을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